펑크의 원리에 대해서 올해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 펑크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나름 잘 찍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펑크의 원리, 기본 이론들이 저는 딱히 변하진 않거든요. 항상 똑같이 그냥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름대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중요도 이런 걸 따졌을 때 새롭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작년 펑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중요시 되는 부분들 위주로 좀 새롭게 구성을 한 건데, 결국에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표본 분석을 하면서 본인 학과에 한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해내기 어렵다라고 제가 항상 작년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려운 만큼 그냥 제일 중요해요. 사실 메디컬 펑크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고, 아마 다음 표본 분석 영상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하여튼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서 이 영상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다른 사람들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원서 쓸 때 생각을 해보려고요. 시간을 되돌려서 제가 원서 쓰던 시절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제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쓸 학과만 그냥 집중적으로 봤어요. 뭐 이때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진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표본이 제 위에 있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위에 있던 표본인데 그냥 딱 보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국어수학 100분위를 구속 성장에 넣어서 역추적을 해야겠죠. 이제 당국대식 점수만 진학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본의 인제대식 점수를 보기 위해서는 이걸 구속 성장에 놓고 이걸 딱 맞춰야 돼요. 딱 맞춰서 보면은 인제대식 점수가 550점이 나왔던 거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이제 진학사 예측 컷을 봤는데, 진학사 예측 컷 553 이렇게 잡혀서 저는 그냥 인제대 그냥 무조건 떨어지겠다, 이 정도 차이 나면 솔직히 가망 없다, 이건 무조건 등록하겠다 라고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죠. 이거를 뭐 붙는다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또 다른 표본이 이제 인제대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이런 표본이 있다고 치면은 이 표본도 그냥 마찬가지로 역계산을 해보면은 경희대식으로 608.5점이 나온다. 근데 경희대식 예측 컷을 확인해보니까 612.1, 이것도 택도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표본 분석 단계에서는 이 표본은 당연히 인제대 등록할 것 같고 이 표본은 당연히 당국대 등록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 표본 무조건 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고, 물론 이거를 시작을 따져보면은 사실 뭐 가톨릭대 펑크도 있었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내려오는 건데, 당국대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경희대 펑크가 당국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왜냐면 중간에 인제대라는 이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경희대가 펑크 나면서 인제대를 등록할 거로 예상됐던 표본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런 표본들이 뭐 직접적으로 이 하나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표본들이 그냥 쌓이면서
이런 표본들이 쌓이면서 인제대 커트라인을 내려버리고 그 내려간 인제대 커트라인에 따라서 이런 표본들이 진짜 예상치 못하게 붙어버리고, 그러면서 제 입장에선 사실 저는 단국대를 분석하면서 저는 개인 단국대만 봤을 때는 사실 못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반반 혹은 반반 이하 정도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표본 분석을 아무리 이걸 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이 연수 효과 때문에 되게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되게 허무하게 그냥 위쪽 펑크로 절대 못 빠져나갈 것 같았던 표본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추압을 이제 많이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예상치 못한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냥 생각보다 쉽게 합격을 했다라는 거고, 사실 뭐 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보다도 이제 심했던 게 이제 경북대랑 충남대인 거고, 경북대랑 충남대는 실제로 2학년도에 거의 한 칸까지 합격을 한 거고, 그게 사실 경북대랑 충남대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맞춰낼 수 없어요. 절대 맞춰낼 수 없고, 그리고 위쪽에 이 표본들에 대해서 해석해내는 건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게 어렵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뭐 진학사가 위에서 예측을 좀 잘못해버리면 그냥 이게 제일 크게 될 수 있어요. 이걸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봤자, 자기 표본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냥 이걸로 이게 그냥 딴 거를 그냥 다 먹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처리를 할 거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연쇄 효과를 알려면은 그냥 정시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나군에서 펑크가 많이 났다고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나군에서 펑크가 난 건 맞는데 어쨌든 펑크는 점수로 펑크가 나냐 안 나냐를 따지잖아요. 점수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당연히 나군에 다 몰려 있으니까 나군에서 펑크가 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5칸 밑에서 합격한 인원수만 따지면 가군이나 다군도 5칸 밑에서 많이 붙었어요. 인원으로 따지면 많이 붙었는데, 결국에 메디컬 쪽 입시의 핵심은 나군에서는 4칸 이하를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가군이랑 다군은 적기 때문에, 이게 뭐 의대만 지금 따졌는데 치대 한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군이 너무 많아요. 나군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가군 다군은 쓸 게 좀 적기 때문에, 특히 다군 쪽 엄청 적고, 가군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4칸 5칸 경화권이 떠도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3칸 4칸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업 자체는 작년에 가군이나 다군도 예상보다 많이 돌았어요. 4칸 이하에서 한 4칸 정도에서 많이 붙었어요. 인원수만 따지면. 근데 점수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점수상으로는 그냥 4칸 언저리에서 끊기고 끝인 건데, 그게 이제 나군에서는 워낙 4칸 이하에서 쓰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뭐 인원수가 조금만 돌아도 점수는 확 떨어지는 상황이 작년에 발생했던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단 본인이 원서 작년에 쓰는 사람들 대부분 생각해보면은 그냥 5칸 이상 학과 중에 제일 매력적인 학과가 대부분 나군에 있어요. 나군에. 그러다 보니까 그 확보된 나군에 메리트 있는 그 학과를 대부분 놓치고 싶지 않아 해요. 대부분 나군에 적정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그냥 하나 잡고 싶다, 나군에서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4칸 3칸에서 확신을 가지면 쓸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뭐 4칸 3칸에서 확신 갖는 경우는 그냥 5칸 쓰는 거나 그냥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나군이 정말 뭐 한 칸 합격 가능한 곳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본인 입장에서 원래 도박 같은 경우도 걸린 게 많으면은
본인이 걸어야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낙원에서 본인이 매력적인 어떤 학과를 버리면서까지 한 칸 스나이핑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결국 끝까지 가면 못합니다. 그냥 본인이 확보된 거를 쓰고 싶어 하지 한 칸, 두 칸 솔직히 못 써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낙원에서 한 칸, 두 칸뿐만 아니라 세 칸, 네 칸도 되게 적기 때문에 효과가 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연쇄 효과를 어떻게 영향을 받냐, 연쇄 효과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냐라고 했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분리를 해놨잖아요. 백분위 대학이랑 표점 대학을 분리해놨는데 분리를 왜 했냐라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백분위 대학은 백분위 대학 쓰는 애들만 쓰고 표점 대학은 표점 대학 쓰는 애들만 쓴다. 물론 둘 다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백분위 대학 쓰는 애들은 백분위 대학만 쓰고 표점 대학 쓰는 애들은 표점 대학만 쓰고 아마 수학 96점을 기준으로 갈리겠죠. 수학 96점 이상이면 표점 대학, 수학 92점 이하면 백분위 대학. 근데 뭐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96점도 뭐 백분위 대학 충분히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천대가 펑크 난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순천향대에 무조건 영향을 끼쳐요.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요. 근데 가천대가 펑크 난다고 해서 고시인데 이런 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쓰는 풀 자체가 확 달라요. 가천이랑 순천향은 그냥 거의 세트로 쓴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두 개를 같이 많이 쓰는데 가천대랑 위쪽에 있는 표점대요. 물론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표본수는 굉장히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지만 여기랑 여기랑 뭐 이렇게 혼합해서 영향을 심하게 끼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트랙인데 메디컬 쪽은 근데 사실 시험 구조에 따라서 그 두 개의 트랙이 또 갈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화학 원이 쉬웠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실 백분위 대학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화학 원을 쓰면 뭐 한림 공국 쓸 수 있는데 부산 충남 절대 못 쓰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뭐 투 트랙이 아니라 세 가지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간중간에 계속 길이 여러 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메디컬 쪽 펑크랑 서울대 쪽 펑크를 비교했을 때 일단 서울대 영대 고대 일반과 같은 경우에는 뭐 연쇄 효과를 사실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쪽에서 펑크 나냐 마냐는 마지막 눈치 싸움이 결정하는 거고 메디컬 쪽 같은 경우는 눈치 싸움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표본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한림대 쓰는 사람이 부산대가 펑크 날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부산대로 못 갑니다. 왜냐면 그냥 화학원을 골랐기 때문이겠죠. 올해 같은 경우. 한림대를 쓰는 사람이 건국대나 충북대로 옮길 수는 있겠죠. 근데 부산대라 충남대로 옮기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원서 쓰기 직전에 이게 막 엄청나게 요동치진 않거든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 정신은 사실 굳이 막 마지막 순간까지 실지원 표본을 엄청나게 집착하면서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긴 해야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일반과가 훨씬 중요한 거고 왜냐면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쓰는 사람이 화학공학과로 옮기긴 되게 쉬워요. 어차피 서울대식 환산 점수 똑같이 그냥 가는 거고 큰 불리함 없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계속 말하지만 뭐 한림대 쓰는 사람이 갑자기 부산대로 절대 못 옮긴다. 백분위 대학 쓰는 사람이 갑자기 표점대학으로 옮기기 쉽지 않다. 물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 정도의 약간 제한적 움직임만 있을 뿐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작년 펑크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이, 제가 빨간색이라고 썼잖아요. 그냥 빨간색이라는 거는 제 나름대로 등록할 표본수를 그냥 센 거예요. 제 나름이 아니라 진학사가 기계적으로 센 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 예측 변동 리포트 가면 셀프 허수 분석하면은 쫙 이게 뜨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보기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신대를 들어가서 그냥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하나하나 세는 거죠. 이게 물론 등록 순위를 제대로 안 해놨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위쪽 펑크로 인해서 여기 올게 여기서 붙어서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걸 하나하나 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많은 걸 다 세세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이것만 셌다는 거죠. 작년에 실제로 했고 올해도 할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시적인 해석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물론 본인이 이제 표본 분석을 할 때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세는 걸 표본 분석 단계에서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충 센 건데, 그러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서 최종적인 등록 표본은 본인 학과에 한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세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표본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저는 거시적 해석을 위해서 대충 셌다, 이걸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진학사가 예측한, 기계적으로 예측했을 때 여기를 등록하는 표본 수를 작년 입시에서 제가 마지막에 다 센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저 의대 쪽은 그냥 서울대 의대부터 말하자면, 서울대 의대 정원 30명이니까 그냥 대충 30명 언저리에서 끊으면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진학사 안 쓰는 표본이 한두 명 있을 거고 허위 표본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뭐 저는 허위 표본의 존재에 대해서 막 부정할 수는 없지만 30명 정도 되는 학과에서 진짜 한 4, 5개 있으면은 진짜 펑크가 갑자기 어이없게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대체로 그냥 진학사 쓰는 표본 30명 자르면 이게 틀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서울대 예상대로 나왔고, 메이저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 의대도 솔직히 틀리기가 쉽진 않은데 서울대 쪽 추합만 빠져나가는 것만 고려해서 비슷하게 잡으면 사실 이것도 웬만해선 틀리기 쉽지 않은데, 결국에 메이저 의대 쪽은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만큼 펑크 절대 안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마지막에 어쨌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쫄아가지고 고려대로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왜냐면 여기서 뭐 경희대 안정 잡았다 쳐도 그냥 경희대 갈 바에 가톨릭 포기하고 고려대 그냥 쓴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이저 의대 쪽에서 펑크 가능성이 절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실제로 2학년도에 가톨릭대 펑크가 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엔 안 났어요. 작년에 메이저 의대 문제없이 예측 성공했습니다, 진학사가.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여기부터 문제가 생겨요. 경희대 쪽부터 문제가 생기고, 경희대는 기본적으로 추합이 너무 많이 돌고 메이저 의대 쓰는 애들이 다 깔아놓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매년 펑크가 나는데 표본을 보면 실제로 좀 빡빡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넘치잖아요. 44명 정원인데 진학사가 기계적으로 61명을 합격 인원을 잡았는데 등록 표본을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면은 약간 떨어졌는데, 이게 왜 났냐라고 사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경희대는 작년에 하루 일찍 마감했어요. 하루 일찍 마감했고, 근데 뭐 하루 일찍 마감했다고 해서 무조건 펑크 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결국에 그 과정에서 사람 심리상 결국에 그 마지막 순간에 경희대를 못 쓰고 중앙대로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대가 많이 비어 있었지만, 사실 작년에 얘기한 거를 작년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중앙대가 이거 기준으로는 비어 있었는데
이제 실제 합격자 리포트를 가서 실지원 표본을 보면은 차 있긴 했거든요. 10명 정도 더 차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때 얘기한 걸로는 경희대 쪽이 이게 기계적으로 보면 터질 것 같았지만 중앙대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냥 둘 다 적정선에서 잡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경희대는 결론적으로 생각보다 더 빠진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경희대 같은 경우가 저는 이쪽으로도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희대를 1순위로 해놓고 오히려 한양을 등록한 표본이 생각보다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후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 한양이 조금 터졌다. 한양이 조금 터진 거고, 경희가 진짜 예상외로 펑크가 나면서 이제 경희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경희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사실 작년 인하대 같은 경우가 이제 다군에 있었는데, 뭐 경희대 펑크가 인하대에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펑크가 났는데, 근데 경희대 펑크 안 났어도 이거는 났어야 되는 펑크고, 펑크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냥 이게 적정 입결인 거죠. 이게 적절한 입결이었고, 사실 이 점수가 진짜 엄청나게 고득점이에요. 이 점수로 잡히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놓고 비어있으면 사실 3칸 4칸에서 그냥 5칸의 마음가짐으로 쓸 수 있어요. 3칸 4칸이지만 이게 스나이핑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냥 3칸 4칸이지만 어느 정도의 유력한 확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작년 인하대 3칸 4칸이었다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근데 경희대 펑크가 뭐 영향을 약간 줬을 수 있지만 원래 날게 그냥 난 거고, 그래서 이 경희대 펑크의 연쇄적인 효과를 사후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군다군에 뭐랑 같이 쓰냐 하면 한양대랑 일단 같이 쓰겠죠. 근데 한양대는 뭐 하위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 학과는 경북대, 인제대, 순천향대 이 정도 3개예요. 그리고 충남대 정도. 경북, 인제, 충남, 순천향 이 정도랑 경희대 끝자락에서 많이 쓴다. 근데 그 표본들이 경희대가 예측 이상으로 입결이 낮게 형성되면서 경희대로 빠져나갔고, 그 효과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대 쪽을 조금 느슨하게 해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경북대 쪽도 조금 느슨하게 해줬다 생각하고, 충남대 쪽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는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막 진짜 엄청나게 크게 드러나진 않았던 거죠. 엄청나게 크게 드러나진 않는데, 어쨌든 가군에서 경북대만 놓고 보면 그냥 빡빡하게 다 채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살짝 내려왔다는 거는 결국에 5칸 밑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붙었다는 거고, 인지대도 마찬가지로 이게 숫자만 따지면 되게 정상입결 같지만, 이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정말 애매해 보였고, 뭔가 안 될 것 같았던 게 붙었다 이런 느낌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가본에서 인제대, 경북대, 충남대 뭐 이런 데 쓴다라고 하면은 낙원 경희중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낙원 경희중앙을 만약에 좀 높게 잡고 있으면 경북대 쓸 때 좀 더 그냥 널널하게 봐야 돼요.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이게 한 반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쪽에서 빠져나가면서 생각보다 그냥 붙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가군이기 때문에 4칸 5칸 끝자락에서 많이 써요. 551, 550점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최종 컷 방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펑크가, 사실 저는 순천향대를 풀어주는 효과가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게 터질 각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작년에 할 때 순천향 5칸 끝자락에서 순천향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었던 거고, 실제로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사실 까고 보니까 순천향대가
그냥 잘 돌았던 거죠. 5칸이 대부분 다 붙었다는 거고, 원래 사실 작년 영상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순천향 터지면서 이쪽이 살짝 널널해 보이는 게 터질 수 있다. 특히 순천향 을지가 연계되면서 순천향 터지면서 을지대 같이 터질 수 있다 했는데, 예상외로 경희에서 펑크가 나면서 사실 순천향대를 풀어주면서 을지 계명 영남도 문제없이 그냥 다 잘 돌았다.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 그냥 문제없이 잘 돌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여기만 보면은 뭔가 터질 것 같았는데 위쪽이 틀리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맞춰졌고, 여기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사실 터졌으면 터질 수 있었는데 안 터졌기 때문에 같이 풀렸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는 이 하위권 백분위 의대 쪽에서 너무 비어있다. 여기 무조건 뚫린다. 이거는 뭐 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는 사실 4칸에서 저는 그냥 4칸, 3칸에서 그냥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4칸이어도 거의 웬만하면 확신하는 선에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펑크 난 거죠. 이 정도면 뭐 심하진 않은데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예상대로 뭐 예상대로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대로 이렇게 이것만 보면 어쨌든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이것보다 내려오는 게 맞는데, 이렇게 쫙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만약에 이게 순천향이 터졌으면은 여기가 빡빡해지고 그러면서 또 여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문제없이 잡히니까 예상대로 여기가 내려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진짜 뭐 이게 결론적으로 경희대 펑크가 여기까지 영향을 당연히 끼치는 거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정도의 차이지 그냥 영향은 무조건 밑에 라인에 당연히 끼치게 돼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결국에 이 펑크에 대해서, 작년에 나군 지방의대들이 죄다 비어 있었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했던 얘기는 경희대, 중앙대보다 나군의대 비어 있다. 나군 메디컬 그냥 다 비어 있다. 이런 얘기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나군에서 그냥 예상대로 펑크가 다 난 거죠. 난 건데 사실 이런 걸 펑크라고 하긴 애매해요. 그냥 이게 적정 입결이에요. 제가 볼 때. 그냥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측을 이렇게 했고, 물론 저는 그냥 작년 같은 경우에 연세비례 4칸 3칸 뜨는 표본들한테 그냥 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그냥 붙는다. 이건 그냥 5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쓸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4칸이지만 5칸의 마음가짐으로 쓸 수 있는 학과들인 거고, 이런 데가.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작년에 원서 접수 다 끝나고 뭐 시대인재 컨설턴트 했던 얘기를 누가 이제 글을 올린 걸 봤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군 의대에서 대놓고 비어있는데 그냥 시대인재 쪽에서 그냥 밀어 넣었다. 4칸 3칸에서 밀어 넣어서 실제로 펑크 심하게 안 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뭐 시대인재 컨설턴트 뿐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좀만 파헤쳐 보면 이건 그냥 표본 분석을 깔끔하게 해내면은 3칸 4칸이어도 그냥 당연히 쓸 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높게 잡힌 거는 대놓고 3칸 4칸에서 다 들어온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높게 잡혔다고 해서, 이게 많이 비어있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펑크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펑크 난데를 보면은 원광대, 건국 글로컬, 충북대 이 3개가 작년 핵심 펑크 의대 3개인데, 일단 공통점은 셋 다 나군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이게 점수상 펑크지 사실 솔직히 여기나 여기도
인제대 같은 경우도 5칸 밑에서 많이 붙었고 경북대도 5칸 밑에서 인원수만 따지면 여기도 많이 붙어요. 경희대 펑크로 시작해서. 근데 그게 점수로 잘 드러나지 않는 거고, 그 대신 낙원 같은 경우에는 5칸 밑에서 쓰는 표본이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만 돌아도 점수상으로는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확 떨어진 거고, 그 조금씩 돈 게 가군다군에서는 점수상 영향을 크게 못 끼치지만 나군에서는 점수상으로 확 드러나는 펑크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작년에 했던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는 했어요. 겉으로 안 드러나는 데서 오히려 펑크가 난다. 겉으로 안 드러나는 데서 오히려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계속 말했지만 연쇄 효과 때문이었다. 연쇄 효과는 사실 사람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대놓고 비어 있으면 솔직히 보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데 펑크 날 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세 칸 네 칸이 그냥 대놓고 달려드는데, 오히려 꽉 차 있으면 오히려 연쇄 효과 쪽에서 위에서 뚫리면서 같이 뚫렸을 때 그거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5칸 밑에서 확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드러났다라고 사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측을 맞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거고, 제가 이걸 콕 집어서 원광대 펑크 날 거다 라는 얘기는 솔직히 작년에 절대 못했던 거고, 건국 글로컬? 여기는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요. 인원수가 적은 게 변수긴 했는데 작년에 사실 표본 보면 진짜 빽빽하게 차 있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위쪽에 영향도 있는 거고, 이렇게 차 있으면 사실 네카니아에서 쓰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한 번 뚫리면 확 난다. 충북대도 사실 대놓고 비어있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는 사실 3칸 4칸에서 여기는 아까 연세 원주처럼 3칸 4칸에서 쓸만해요. 그냥 대놓고 쓸만한 건데 5칸의 마음가짐으로 3칸 4칸이 들어올만 했는데, 그거를 뚫고 나가버렸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거를 뚫고 나갈 정도로 그냥 추합이 미친듯이 돌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우와 톨릭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데 점수상 티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점수상 티가 나진 않아요. 다군이기 때문에. 다군은 대학이 워낙 적기 때문에 3칸 4칸에서 그냥 써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점수상 펑크가 나긴 쉽지 않다. 가군도 비슷하긴 한데, 솔직히 가군은 전 날만하다고 생각해요. 가군에서 펑크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실제로 2학년도 펑크 같은 경우는 가군의 그 충남대 경북대가 핵심이었거든요. 작년엔 나군이 핵심이었지만 아무리 빽빽해 보여도 그걸 뚫고 나갈 수만 있으면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만약에 한 칸 스나이핑을 한다 치면은 무조건 나군에서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칸 스나이핑을 진짜 하고 싶다 하면은 나군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인생을 걸고 쓰셔야겠죠. 근데 사람 심리상 이미 확보되어 있는 나군의 매력적인 카드를 버리고 진짜 택도 없는 거 스나이핑하기 쉽지 않다. 치대 쪽도 그냥 나군에서 다 났어요. 이걸 뭐 올해도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사실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건 오히려 이런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대놓고 비어있으니까 네 칸에서 그냥 달려들어라. 실제로 네 칸에서 다 달려드니까 오히려 심한 펑크는 안 나는 거고, 사실 여기도 대놓고 비어있었는데 여기는 실제로 작년에 마지막 순간에 그냥 실지원 표본을 제가 봤거든요. 원광대 치대 같은 경우는 그냥 펑크 날 게 되게 뻔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보려고 하면 보여요. 물론 근데 이 점수 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한 칸 합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 칸은 아닌데 하여튼 펑크 난 건 맞고, 대놓고 뚫려 있었는데 네 칸에서조차도 많이 못 썼어요. 이게 진짜 그냥 생각보다 너무 높게 잡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로 너무 높고, 부산대 펑크 같은 경우는
뭐 연쇄 효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표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냥 이 7명 중에 일부 표본이 그냥 갑자기 점수 공개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없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난 거고. 경북 경희는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대 쪽 영향에 분명히 받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의대 쪽에서 펑크 나면 당연히 같이 떨어지는데 그 효과가 뭐 전남 전북은 인원도 적고 가군이다 보니까 억제력이 있어요. 억제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버틸만 해요. 근데 나군은 못 버틴다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한의대 쪽 펑크도 부산대, 원광대, 대구 한의대, 나군에서 많이 났는데 여긴 가군도 이제 나죠.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는 백분위 의대 쪽 펑크 나면 가천대 같이 난다. 이런 연계 효과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가천대 표본을 보면은 가천을 가군에 깔고 나군 다군에 영남, 계명, 관동, 제주 뭐 이렇게 의대 쪽 쓸 수 있어요. 근데 백분위 대학 특성상 치대를 잘 못 깔아요. 치대 백분위 보는 치대가 강릉 원주 치대 하나라서 뭐 이쪽 끝자락 표본들이 치대 쪽을 안정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잡는 게 가공 가천대 한의대예요. 가천대 한의대 깔고 나곤다곤을 지르는데 근데 그 나곤다곤에서 백분위 의대가 펑크 나면은 가천대는 같이 나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천대만 보고 있으면 절대 몰라요. 위에서 내려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엄청 뚫린 거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가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뚫렸어요. 사실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도 버틴 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버텼지? 경희대 한의대 뚫릴만 했던 것 같은데 버텼다. 우석대도 뚫릴만 했는데 버텼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어디를 콕 집어서 펑크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신도 아니고 뭐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막 많은 표본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라 치면은 본인이 뭐 상담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하나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대충 얻어 걸리는 거 하나 있으면 나중에 맞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뭐 다시 돌아간다 해도 이 중에 하필 대구한의대가 펑크 날 거다 이렇게 맞출 순 없죠. 이렇게 맞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어딘가는 나야 된다. 어딘가에서는 이 위쪽 연쇄 효과를 분명히 받을 거기 때문에 백분위 한의대 전체적으로 좀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뭐 세명대도 뭐 펑크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낮아진 거고 우석대는 진짜 뭐 어떻게 버텼나 싶기도 한데 뭐 6명이니까 뭐 이런 변수도 있는 거고 뭐 낙원 동의대도 다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나면은 이게 한의대만 봐도 사실은 좀 널널하게 잡혔는데 위에 펑크가 겹쳐지니까 이렇게 뭐 펑크가 다 나는 거고 그 와중에 어쨌든 다군, 동국대, 상지대는 다군이기 때문에 사실 다섯관 밑에서 많이 붙은 건데 점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고 동신대는 어쨌든 사실 이거는 동신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여기서부터 잘못 잡았죠. 일단 조선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표본 봐야 돼요. 왜냐면 그 해에 과탐 하나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그냥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아무 경향성이 없어요. 그냥 그 해에 그냥 망친 사람이 많으면 조선대가 갑자기 확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작년에 조선대 의대가 비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이상한 인과관계를 끌고 와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뭐 과탐이 어려웠으니까 조선대 터질 거야. 그냥 그딴 개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표본이 비어 있으면 그냥 당연히 빈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뭐 5칸 받으면 당연히 이건 붙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뭐 더 나은 거고, 조선대 치대도 뭐 의대급으로 많이 나진 않았지만 낮고, 그래서 이런 영향들 때문에, 뭐 이런 영향들 때문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같은 가군이기 때문에 동신대는 진짜 심하게 난 거죠. 조선대 의대만큼이나. 근데 뭐 이거는 진짜 표본을 저는 거의 안 봤어가지고 뭐 얘기를 진짜 못하겠어요. 사실 펑크 날 줄은 몰랐어요. 과탐 하나 보는 데고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연쇄적인 영향들이 사실 약대 쪽까지 오면은 이게 어떤 경향성을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제 완전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뭐 사실 뭐 위쪽까지만 따져도 뭐 100분의 2대 쓰는 애들끼리 쓴다. 여기끼리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약대까지 오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의미가 사실 없는 거고요. 그냥 막 이제 엄청 뒤섞여 있죠. 뒤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뭐에 정확히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빡빡하게 위에서 높게 잡혀 있으면, 그래서 위에서 펑크 나면 여기 어딘가도 영향을 받긴 한다. 그 연쇄 효과가 분명히 작용은 한다. 근데 콕 집어서 어디에 올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진짜 중구난방으로 이제 막 쓰기 때문에 뭐 반영비 이런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백분위 대학 솔직히 별 의미 없어요. 약대 쪽까지 오면 그냥 뭐 막 이렇게 써요. 실제로 가톨릭대 펑크고 이화여대도 펑크예요. 굳이 빨간색 표시를 안 했는데 펑크 났던 거고, 대놓고 좀 비어 있었던 것도 있고, 아주대도 펑크예요. 굳이 표시는 안 했는데 뭐 근데 진짜 의외로 서울대 약대 버텼어요. 사실 서울대 약대도 저는 작년에 입결을 찍는 게 거의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버텼는지 신기하고, 펑크 안 났고, 중앙대 약대도 이게 진짜 이 사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돈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떤 연쇄 효과로 인해서 되게 많이 돌았는데 겉으로 티가 잘 안 나, 크게 나진 않는다 정도고, 성대도 이 정도, 경희대도 내려왔죠. 펑크 나왔다고, 펑크라고 사실 이름 붙이기가 좀 애매한데 내려온 거고, 내려온 거.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경화성 얘기하긴 힘들지만 위에서 펑크 나면 전체적인 합격선이 다 내려온다. 그거는 계속 염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작년 고려 세종 약대 펑크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뭐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 얘기를 못 해요. 그냥 이 5명 중에서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은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위에서 붙어버리면 그것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냥 이 5명이라는 인원이 갖는 변수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 5명 역대들 여러 개 중에서 하필 여기가 날 거다라는 예상을 솔직히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경향성 없고 아무 인과관계도 없고 그냥 다 사후적인 결과적 해석일 뿐인 거지, 이거를 뭐 예측 단계에서 맞힌다? 그거는 진짜 그냥 찍어서 맞힌 거지 아무 경향성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못 맞춰요. 숙명여대 사실 대놓고 높게 잡았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난 느낌. 단국대 이거는 뭐 대놓고 높게 잡았기 때문에 낮아졌고, 사실 이 소수 약대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하나 브리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 진짜 뭐 한 칸을 어디를 써야 되냐라고 하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짜 모르겠고, 이 중에서 딱 여기가 날 거를 맞히는 거 쉽지 않다. 백분위 약대 쪽은 작년에 또 얘기했지만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계속 얘기하지만 백분위 의대에서 일단 느슨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백분위 의대 느슨하게 잡힌 거,
백분위 한의대 뚫어줄 거고, 솔직히 백분위 약대도 뚫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가천 36은 뭐 어느 정도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더 가천대가 심하게 난 거고, 이게 사실 지방약대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덕성여대 났고, 사실 뭐 나머지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인과관계를 따져가면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 지방약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랑 다르게 지방약대는 이제 거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메디컬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냥 써야 되는 표본이 사실 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4칸, 3칸에서도 그냥 써야 되기 때문에 4칸에서 방어력이, 억제력이 생기는 거죠. 나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잘 버티게 된 거고. 근데 뭐 이것도 사실 굳이 따지면 이게 원서 쓰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수의대까지 보면은, 수의대도 뭐 이제 경향성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수의대는 사실 좀 더 약간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막 이치한약이랑 엮어서 경향성 따지긴 힘들어요. 수의대에는 진짜 수의대 좋아서 그냥 수의대 3개 쓰는 표본도 진짜 많아가지고 뭐 여기를 굳이 연계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여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위에서 펑크 나면 아래도 난다. 무조건 펑크가 난다까진 아니어도 본인이 그냥 아래쪽에서 이거 내가 이것만 딱 봤을 때 약간 반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위쪽을 봐야 돼요. 뭐 위쪽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위쪽을 봐서 위쪽이 빡빡하게 잡혀 있으면 그 반반 확률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위쪽이 되게 널널해 보이면 그 반반 확률이 되게 허무하게 그냥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 어쨌든 그 되게 추상적인 그 경계선을 잡아주는 게 그냥 위쪽 연쇄 효과다. 그래서 이 연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결론은 마지막 날에 제가 이거 세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올해 같은 경우도 세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뭐 마지막 판단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어디가 펑크 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누가 어딜 찝어서 여기 펑크 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 치면은, 제가 만약에 진압사 커트라인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절대 펑크 안 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마지막 날까지 표본 중요하고 진압사 커트라인 중요하고 끝까지 봐야지 결정되는 게 결국 마지막 날의 확률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뭐 펑크 날 때를 어디를 알려주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고, 진짜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결국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예측도, 지금 시점에 제가 하는 예측은 진학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예측을 해요. 저는 그게 더,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학사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다, 이걸 예상하는 게 중요하지, 최종 예측 컷은 진학사 마지막 컷이 잡히고 나서 그걸 합산해서 최종 컷을 산출해야 되는 거지, 지금 시점에 최종 컷을 산출하라 하면은 진학사 예측 컷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그걸 잡는 거는 그냥 찍기고, 사실 근데 어쨌든 합격선을 넘기는 점수면 제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경합권에서의 그 애매한 판단, 경합권에서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자기 학과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자기 학과 표본 분석 확실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연쇄적인 거 감안해서 결론 내면 된다. 이 정도로 뭐 메디컬 쪽 펑크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도 생각해요. 이게 진학사 예측을 만약에 올해도 잘못하면은 이게 아마 그냥 표본 분석 자기가 아무리 자기 학과 열심히 해도 그거를 그냥 다 넘어서는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진학사의 어떤 그 예측 실패로 인한 연쇄 효과다라는 거고, 이 정도면 뭐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